자, 그래서 오늘 시작할 거 생식 템포 분열과 유전적 다양성 이랬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 무서운 우리 무성생식 기억나니? 아내가 어, 분열법. 아메바 분열. 무성생식 네 가지 있었지? 그랬어요. 응. 분열법이 있었고요. 이거 보통 단세포 애들이 두 개로 뚝 잘라주면 그냥 번식이었어. 그래서 분열법은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야. 두 번째, 포장법. 세 번째, 추가법. 마지막으로 영양생식법. 이렇게 있었어요. 다 체세포 분열이에요. 다 무슨 분열이라고? 다 체세포 분열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체와 자손의 즉 모세포와 딸세포의 유전적 정보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농업에다가 많이 써먹죠. 예를 들어서 너네 사과 과수원 제대로 못 봤지? 선생님 과수원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지고 선생님 고향에 충주인데 충주도 사과로 유명한 동네인데 그 선생님 옛날에 학교 갈 때 과수원을 지나서 학교로 갔어. 과수원과 과수원 사이에 그 길이 있거든? 그런 거 학교 갔어. 그래서 갔더니 아 사과 하세요. 그래서 아오리 사과 사먹는 걸 이해를 못했어. 그걸 왜 돈 주고 사 먹어? 그냥 가다가 하나 주워 먹으면 되는데. 아오리 사과 좋아하고 풋사과 그거 잘 봐. 상처 안 난 거 있어? 다 잔상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멀쩡한 사과를 딴 걸까? 낙과일까? 낙과 갖다가 파는 거야. 그래서 싸게 팔고 그런 거야. 근데 그 특유의 맛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 그 특유의 신맛이 강해서 아삭함 그것 때문에. 근데 나는 그걸 그렇게 돈 주고 사 먹는 걸 이해를 못해. 서울에 돈 주고 사. 떨어지는 거. 사과는 씨를 심어서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데 거의 5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사과가 맛있을지 맛없을지는 그 다음 얘기야. 거기서 얘가 예쁘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과가 열려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1,000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 중에 900그루 베어버리고 또 할래? 다 일일이 또 따갖고 먹어보고 이거 맛없으니까 베어버리고 얘는 모양이 안 좋으니까 베어버리고 이 짓 할래? 그러다 과수원 만들다가씩 평생 다 나가.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맛있는 나무 있죠? 나무의 가지를 잘라 땅에 꽂아. 그런 뿌리가 되는 거야. 꺾고지나는 거야. 그러면 봄 되면 사과 가지치기 할 때 나무 안에서 가지 수백 개 나오거든? 그러면 번식시키기가 어때? 거기다 벌써 이만큼 큰 놈을 갖다 꺾죠? 그래서 3년이면 과일이 열려요. 기간도 짧아졌죠. 그리고 사과 맛이나 모양이가 돼. 이전 부모하고 유전 정보가 완벽하게 똑같지. 그래서 농업에 영양금지법을 주로 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유전자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면 멸종합니다. 유전자가 거의 똑같으니까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는 그거하고 안 맞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얘기지. 그럼 멸종다. 그래서 지금 바나나가 문제야. 바나나가 씨 없는 우리는 바나나 씨 없는 거 먹죠. 근데 정글의 법칙 보면 그 씨 있는 바나나 얘기 많이 나오잖아. 응? 씨 없는 바나나를 우리가 먹는데 얘는 전 세계 1종. 한 종밖에 없어. 근데 병이 뭐가 있지? 얘는 바나나가 잘하지. 바나나 이거 한 송이 따잖아. 그럼 이거 돼요. 꽃 끝을 따져서 이거 심는 거야. 그럼 얘가 다시 자라요. 근데 이게 하나가 자라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자랄 수 있거든. 그렇게 해갖고 번식을 시키는 거야. 병이 돌면 농장 전체가 다 작살이 왜? 유전 정보가 다 없으니까. 똑같은. 이게 무성생식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전혀 없다는. 그런데 유성생식을 하면, 유성생식을 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왕창 증가합니다. 확률상으로 어마어마한 증가를 하게 돼요. 자, 일단 뭐 여기서 생체세포 분열은 의부터 체세포 분열의 의유는 생장도 있고 상처 회복도 있고 생식 좀 전에 얘기했던 생식까지 이런 게 있지만 감수 분열의 의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손을 만들 목적밖에 없어. 근데 자손을 만들 때 감수해야 돼. 염색체수. 그래야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수가 똑같아. 너네 엄마 아빠 염색체 몇 개씩이야? 엄마가 46개, 아빠가 46개 주는 너네 아홉 두 개거든? 인간이 아니야. 그쵸? 거기서 엄마도 2N이고 아빠도 2N인데 니네는 그럼 4N이야. 니네 자손 8N이야. 염색체가 184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상동 염색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주. 2N이 지난 시간에 2N이 뭔지 얘기했지? 2N이 N이 돼서 예를 들면 반만 오니까 반 받아서 원래 상태. 그래서 의는 생식기법 분열의 의는 세대가 거듭돼도 염색 재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 너네가 기억을 못할 뿐 이미 배운. 그런데 이 이가 염색체가 분열할 때 경우의 수가 2의 23승까지가 나옵니다. 자, 이가 염색체 이렇게 붙어있죠? 둘 중에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아빠가 준 거야. 이게 감수 분열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몇 쌍이야? 23쌍이 있죠. 이가음색소 총 23개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2의 23승 가지의 경우의 수가 어마무시하죠. 유전적 다양성 증가. 첫 번째가 여기 나오네. 네,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이가 염색체의 무작위 배열이다. 뭐라고? 무작위 배열됐으니까 무작위로 분류가 되겠죠? 분리가 그렇게 되겠지? 이게 몇 가지? 이게 23승가지라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는 거야. 뭐, 2 곱하기, 한번 해봐. 2 곱하기 2 곱하기 23번 곱해보세요. 두 번째,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교차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이가염색체를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을 때,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가염색체에서, 따로 이렇게 이렇게 요거랑 요거를 겹쳐갖고 싹 바꿔 가져버려. 사실 이건 엄마가 준 거고 아빠가 준 거거든. 이거 따지면 근데 엄마 아빠가 준 거는 재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 일부를 뚝 띄어갖고 야 바꿔가지고 싹 바꿔가지고. 그럼 원래는 없던 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이가연 색칠을 만들 때 교차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군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정확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 결과를 보고는 어떤 확률로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예측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오죠. 그래서 교차에 의해서 엄청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작위 수정. 일반적으로 정배가 한 번에 약 2억에서 3억 개가 방출이 되는데 야 너네도 그 시절 있잖아. 그때 1등 했잖아. 그 중에 누가 1등해?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 확률이 또 수억 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왜? 화면 이상해? 내 얼굴 너무 크게 나오나? 뭔가 네모 버섯. 응? 검은 네모. 크게 있는 것 같았어? 아니, 알람. 뭐, 시간. 이건 의미 없어.
옛날에 이게 재작년에 안감 설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나 모르지. 소리도 안 나오니까. 자, 무작위 수정. 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약 75조 분의 1쯤 된다 그래요. 부모님 한 분, 부모님이 두 분이 형제를 낳아요. 네. 그럼 형제들이 유전자 조합이 똑같은 확률이 75조 분의 1이래. 야, 지금 이거 80억도 안 된다. 근데 75조면 낳는 것도 불가능하죠. 사실상 형제 간의 유전자 조합이 동일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 돼요. 그만큼 유전적 다양성이 크게.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져? 환경이 변해도 그 여러 개체 중에 누군가는 적응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즉, 멸종을 피할 수가 있다. 무상생식은 다 뒤지든지 다 살든지. 근데 환경이 변하면 다 뒤질 확률이 크겠죠. 근데 유성생식을 하면 자손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 몇몇 개체는 적응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면 종이 멸종은 안 되는 거죠. 또 그 상태에서 새로운 종이 분화될 수 있는. 지금 지구상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게 유전적 다양성. 인간의 경우는 뭐 핵전쟁이라는 건지 뭔지 이래갖고 지구 전체에 뭐 몇천 명까지 줄잖아. 그러면 시간을 오래 두면 결국은 멸종한대. 왜?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가지고 근친혼이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진 종족이 있죠. 성골, 백제, 신라의 성골 없어졌잖아. 지들끼리만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꾸 유전병이 생겨. 그래서 성골이 점점점 없어가지고 최초의 진골왕 누구야? 시 역사했잖아. 최초의 진골왕 한국통일 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유전병이 생기면 남자들이 더 치명적이거든요. 여자들보다. 그래서 남자가 왕의 먹을 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왕이 등장했을 것이고.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여왕이 등장한 이유. 왕 서열권 안쪽에 좀 많이 내려가면 남자가 있는데 몇 위권 안쪽에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왕이 등장했던 거야.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는 백제에도 여왕이 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성골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먹었잖아. 근데 그게 집안이 여러 개야, 몇 개야? 한 두어 집안밖에 없어. 그래서 영화 황산벌에 보면 나오잖아. 그 화랑이 응? 창 들고 와서 내 칼을 나가라 이런 말이야. 그랬더니 그 누구야? 그게 관창이거든. 지금 누구한테 죽어? 관창이. 화랑 관창이. 예배 네? 장군한테 죽잖아. 5천 별수대 거기서. 그거 이제 끊겠다고 김유신이 사람들을 보낸 거잖아. 그래서 관창이 말 타고 와서 창 들고 와서 내 칼을 받아라 하고 그랬더니 영화에서는 저 새끼 창 들고 와서 칼 받으라고 지랄하는 거야. 그리고 쫓겨나요. 근데 거기서 자기소개하는 신이었거든. 나는 대백제국 누구의 조카의 사위 조카이자 사위이며 막 이래. 말이 돼? 조카인데 사위라고? 조카인데 사위면 사촌 동생하고 결혼한 얘기야. 왜? 근친은 그런 일이 뭐.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고. 도대체 조카이면서 살면 어느 나라 대족보이냐. 우리나라 법적으로 8촌 안에 근친이 안 돼. 근친은 물어보죠. 우리가. 야, 근데 20년 전이죠? 20년 전에만 해도 성씨가 같으면 동성으로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김씨 이러잖아. 그것만 같으면 친척이야. 근데 천수로 따지면 한 520촌 정도 나와. 천수로 따지면 몇백 촌이 나와도 사실 그 정도는 뭐야? 완전 남이죠? 솔직히 한 30촌 넘어가도 완전 남 아니야? 너는 16촌이 누군지 알아? 8촌은. 지금 8촌까지 친족으로 법으로 정해놨어.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이 같잖아? 그러면 그럼 거기다 안동김 씨, 안동권 씨, 안동최 씨인가? 얘는 같은 성씨예요. 조선시대 삼형제가 임금한테 둘이 성을 또 추가로 받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황제인 거야. 그래서 이게 호적에서 안 받아줬다고. 이렇게 혼인신고요 이러면 동성분권인데요? 안 받아. 문제가 돼요, 안 돼? 아기가 생겨도 출생신고가 안 돼. 그냥 엄마 밑으로만 들어가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애들이 입학하고 이럴 때 문제가 돼요, 안 돼? 되죠? 그때 이제 못 이기는 척 한 번씩 쓱 받아주는 시기가 있어.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그렇게 이상하게 호적이 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신해철이 노래 하나 만들어서 법을 바꿨죠. 그래서 8천으로 바뀐 거예요. 노래가 참 대단해요. 신해철이 그래서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법을 바꿨다고 노래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 노래 나오고 나서 젊은이들 뭐 수십 마리 서울에 모여서 시위해서 법 좀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죄진 건 아니에요. 자, 유전적 다양성 다시 한번 세 가지. 뭐뭐? 이가는 자체는 무작위 배열하고 교차하고 그리고 무작위 추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유전적 다양성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환경이 변했을 때 쉽게 멸종당하지 않을 수 있다. 유성생식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게 없어요. 그리고 요거 유전자 조합하는 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얘는 독립되어 있는 거야. 얘는 뭐, 둘 다 독립이구나. 독립되어 있는데 얘는 대문자 끼리 같죠? 네. 오른쪽은 대문자, 소문자 끼리 같죠? 네. 그래서 생식세포 가지수가 네 가지가 나온 겁니다. 간단하죠? 대립유전자에서 두 가지, 또 다른 대립유전자에서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에서 네 가지. 이런 경우를 독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에 유전자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를 뭐라 그러게? 연관이라. 뭐라 그런다? 연관 중에서도 우선끼리 붙어 있으면 상응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쪽에 대립 상봉 염색체가 있을 테니까 그럼 여기는 예를 들면 스몰 우선끼리 붙어 있고 열선끼리 붙어 있다. 이런 걸 상인연관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쪽에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처럼 우성, 열성이 거꾸로 붙어 있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상반연관이고 옛날에는 여기에서 자손 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교과 과정에 있었는데 니네들부터 없어졌어. 상인연관, 상반연관에 관한 디테일이 없어졌는데 수능에는 나와. 모의고사에 아마 올해부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특급 문제를 나와요. 저희들 실험 문제 위주로 나오고 이 유전자로 두 개만 외우면 하나 문제 유전자 세 개가 나오면 내가 터져. 거기다 하나는 상형색치 하나는 성형색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경우에 따라서 막 죽겠다. 근데 시험 문제 보면 거의 경우에서 네 가지 직접 해보거나 둘 중에 두 가지를 직접 해봐야 답을 구할 수 있어. 시간 엄청 잡는 문제였다. 지금 근데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이라는 말만 알아보라. 오케이? 학교에서 혹시 연관을 가르쳤다. 그럼 나한테 다시 얘기하세요. 더 디테일한 걸. 교과 과정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문제 숙제로 해와야겠네. 다음 주에 쉰다고 숙제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몰라. 수능 실전 문제는 안 풀어와도 되고요.
2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숙제 많죠? 저번 기억. 저번 숙제였나? 그럼 됐고. 사람의 유전 연구. 유전학 연구가 더럽게 짜증나요. 사실 유전 연구를 할 때 있지 최초에 다 사람 가지고 시작했어요. 다 망했어요. 죄다 망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맨델 아니지 그 나라 말로 하면 그레고르 맨델 오스트리아의 성직자께서 완두를 딱 골라 잡았어. 왜? 유전 연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보여주겠다. 하지만 결국은 신은 없어도 되는 학년상의 문제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처음 몇 년 동안 발표를 못했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 성과가 워낙 좋아서 발표가 됐고 신부님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수도사들이 지식인이었거든. 그때 당시 1800년대는 근데 그때는 염색체 개념, 유전자의 개념 아무것도 없었어요. DNA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냥 유전인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완두콩을 골라 잡으면 그렇습니다. 분명 연구 결과에 신은 없어도 되는 거지. 근데 완두콩을 골라 잡았던 그 순간, 그리고 연구에 쓴 형질 7가지를 결정받은 그 순간에는 뒤쪽에서 신이 야 이거 그거 말고 완두 야 그거 말고 이거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운빨이 휘날렸습니다. 완두를 골라 잡았던 자체가 유전 연구를 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재료 중에 하나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사실 완두를 골라 잡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유럽 사람들의 단백질 공급원이 뭐죠? 고기인 것 같죠? 유럽 사람들 보면은 맨날 그 은추 때 30분 놓고 거기 쓰면 귀족 얘기야. 귀족들이나 그렇게 먹고 일반 평민급 이하는 1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야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하얀 쌀밥에 밥 이따만한 곳에 다 먹었냐? 그거는 양반들 얘기죠? 그치? 우리나라도 양반들이랑 고기 맛 좀 봤죠? 일반 평민들은 1년에 한두 번 고기 먹을까? 말까했어요. 그것도 고기 구워 먹는 건 상상도 못하고 고기 국 끓여 먹었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단백질은 어떤 걸로 공급했을까? 우리 아시아 계열도 유럽에도 그래서 걔네들 아직도 무슨 서양식 먹으려면 콩 같이 주잖아. 콩 갖다 스프 끓여가지고 주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콩을 스프로 만들어 먹는 경우는 거의 뭐 된장으로 만들어 먹든지 그건 가루를 내서 쓰죠. 유럽은 그걸 끓여서 직접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익으면 소화도 제대로 안 돼요. 이건 단백질이 만들려면 단백질 냄새가 심해집니다. 단백질 때문에 암모니아 생겨. 그래서 서양에도 고기 많이 먹는 고기를 주시고 하는 서양애들 그 특유의 노린내가 나는 경우가 중에 하나예요. 고기 단백질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는지. 완두를 골라 잡았는데 완두가 유전 연구의 쉬운 까닭은 사람과 딱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 봤어요. 완두가 유전 연구의 생각거예요. 첫째, 키우면 좀 구하기 쉬워요. 네. 주식이 콩이야. 그러니까 콩 같은 거지. 키우기가 더 이렇게 쉬워. 뭐 완두 같은 경우는 자갈 같은 대충 수련을 하겠어요. 얼마나 편해? 거기다 잘 키우잖아? 응? 1년에 2번 정도 키우는 거야. 심어서 씨가 나온 걸 다시 키우면 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 뭐 하우스가 있으면 3번까지도 가능하고. 근데 못해도 한 번 이상은. 근데 사람은 30년 정도 봐야 돼요. 한 세대를 30년 정도 봐. 뭐 짧게 봐도 20년 이상은 봐야지. 근데 이때 당시 유럽의 평균 연령은 50. 평균 수명. 세 세대들 뭐 이 사람이 20대 중반부터 연구를 시작했다고 쳐도 두 세대를 넘겨보기가 근데 유전은 가능한 여러 세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 연구가 돼야 안 돼. 세대. 사람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요, 보통. 그러니까 유전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연구자가 늙어 뒤져버리는 거예요. 엄청 기다리기만 해요. 두 번째.
자소수가 보통 하나죠. 가끔 막 쌍둥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통계고 나발인 거 없어요. 근데 완두는 한 포기 키우면 한 200개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 일일이 세서 통계 내기도 우리가 안 돼. 그러니까 통계 낼 때 어느 정도 통계의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돼야 신뢰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신뢰성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세기에 야 만약 깨 이랬으면 뒤졌을 거 아니야. 깨였으면 한 포기 키우고 이게 세다가 날샜을 거 아니야. 근데 완두는 한 200개 정도 나오니까 100에서 200개 사이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세서 통계 내기도 어때? 네. 어. 그리고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신뢰도도 어느 정도 쌓일 수 있고 아주 적당하죠. 거기다가 내 마음대로 교배하세요. 자가 수분이 있고 자화 수분이 있고 타가 수분이 있죠. 구분할 수 있죠? 자가 수분 요 중에 자화 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타가 수분입니다. 자가 수분은 내 개체 안에 있는 꽃끼리 꽃가루 바지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가 수분이나 자화 수분이나 개념은 똑같아요. 개체가 하나야. 근데 개체에 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네. 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쪽 꽃의 꽃가루를 이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근데 개체가 하나니까 유전자 정보가 돼. 동일하겠죠. 이게 자가 수분이야. 근데 꽃 하나에서 꽃가루를 꽃 암술에 똑 떨어뜨려주면 그게 자화 수분이야. 그러니까 거의 개념은 없다. 비슷하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자화 수분이라고 하고 자가 수분만 씁니다. 근데 가끔씩 자화수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같은 말이라 부르죠. 즉 무슨 뜻이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지. 라지안 스몰 알과 라지안 스몰 알이 교배했다. 똑같은 유전자끼리 교배했다는 게 자가수분의 속뜻인 거예요. 타가수분은 이런 거죠. 유전 정보가 다른. 그게 타가수분이에요. 즉 다른 개체의 꽃가루를 옮겨놓은 걸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몰랐으면 중학교 선생님이 설명 안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가수분 불가. 인간은 자가수분이 안 되잖아요. 이미 교배가 된다, 안 된다. 야, 너 가서 내려 나가고 와봐. 근데 이거 시키는 사람이 지금 누구니? 성직자야. 귀시아 얘기를 마저도 쉽지 않죠. 이미 교배가 돼야 안 돼. 이미 교배 자체가 안 되고 자가교배 이런 게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교배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 내 마음대로 교배를 시켜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품질이 졸라 복잡해 인간은. 근데 완두는 7개 딱 골라 잡은 있지? 이게 또 대단한 게 7개 형질 유전자가 다 다른 염색체에 있었어. 운빨이 좋았던 게. 다 독립이야, 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아, 7개 다 독립이었어. 야, 염색체 10몇 개 있는데 다 독립이야. 7개가. 운빨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 거기다가 장인인자 유전자 다. 대리 유전자 딱 2개밖에 없는 놈을 골랐어, 그렇게. 야, 이상하게 잘 골랐지. 다 독립에 다 단일인자 유전자. 거기다 자라면서 형질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인간은 같은 기장에 키가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었어. 근데 얘는 자라면서 따블이야. 완전. 자라면서도 이렇게 키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인간의 근심만 안 돼. 뭐 색깔 노랗고 초록이고 깍지가 울퉁불퉁하고 매끈하고 야, 꽃이 이렇게 줄기 사이에서 피든지 꼭대기에서 피든지 이거 구분 못하냐? 이거 눈만 뜨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흰색, 보라색 생맥만 아니면 되죠. 그렇게 명확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바보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형질이 어떻다? 명확해. 근데 인간은 살이 빠지면 쌍수가 있다가 쌍꺼풀 있다가 살이 찌면 쌍꺼풀 없어. 그 꺼풀이 있는 사람도 있어. 살이 빠졌을 때 없어졌다 살쪄 있는 사람도 있어. 보조개도 마찬가지.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평생 살이 쪄 있어서 보조개가 원래 있었는데 모르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 점점 상황이 복잡해져. 그나마 보조개나 쌍꺼풀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키 같은 다인자 유전. 성질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해. 키 다 다르죠?
뭐 유전자만 발견된 것만 200가지, 각각 개개인마다 100가지 이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전자가 켜질지 말지는 환경이 결정해. 환경의 영향은 너무 많이 해요. 그럼 결과 제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서 사람 갖고 왔던 애들은 죄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멘델 이전에 사람 가지고 그러니까 노예들 있죠? 노예들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좀 하다가 그 노예들이 위생 상태가 개판이죠. 소중히 죽어. 그러다 그때 당시 유럽의 여가 사망률 50%. 불나면 하나가 죽어. 재료가 없었는데 못해요. 또 다음 애 낳을 때까지 손가락 빨고 기다려? 골 아프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유전연구가 거지 같아요. 그래서 완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초파리는 참 그 대단한 것이죠. 아우, 뭐한 1, 2mm 되는 거 가지고 연구를 했으니 그 사람도 대단한 거야. 근데 얘도 유전자가 몇 개 없고 형질이 명확하게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한 거야. 그럼 완두만 하지는 않을 거야. 왜? 크기가 없다니까. 그렇지. 그래도 사람에 대한 유전 연구 해야 돼 말아야 돼. 네. 하긴 해도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이 가학연수입니다. 시험에 좀 나이잖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보통 동그라면 이건 약속이야. 법칙이 아니라 약속이야. 일반적으로 동그라면 여자, 네모나면 남자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둘로 갈라졌지. 일란성상. 일란성하고 일란성 차이를 알아요? 일란성은 난자 하나였던 거다. 그 일란이 난자의 난자야. 일란성은 애초에 정자 난자 두 개씩 있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어때? 달라.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가계도는 가능하면 여러 세대 친가 외가 다 합쳐서 봐야 정확합니다. 근데 가계도의 문제점도 있어요. 모든 구성원을 다 파악할 때는 가끔 그래서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 구성원들 중에 몇 번이 뭐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몇 명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보통 가계도에서는 우성 열성 쉽게 판단하고요. 상염색체, 성염색체 하고요. 유전 정보를 다 알게 되면 자손이 이런 형질을 가질지 확률. 이게 시험에 다 나와 이 세 가지가. 가계도 들어가고 끝에 두 개 남자 여자 딱 유전 정보 다 알아낸 다음에 우성 마지막에 요 3번 이런 유전 형질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가계도 분석할 줄 모르면 그냥 2등급도 힘들어. 왜냐면 보통 19번 문제가 가계도 관련된 유전자 3개짜리 문제거든. 그러니까 가계도 분석하는 가계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우성이냐 열성이냐 우성형질이 병이냐 열성형질이 병이냐 이거 판단하고 두 번째 상염색체 유전냐 성염색체 유전냐 이거 판단을 못하면 망합니다. 그다음 집단조사라는 거 있어. 너네들은 해마다 이 집단조사의 재료가 돼.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병원 가서 키했죠. 몸무게 재료 이것저것 검사했죠. 그리고 매 봄마다 학교에서 신체 검사라는 거 해야 해.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이런 거 하죠. 그 데이터 통계청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올해 고2의 평균 시장 남학생들과 여학생들과 평균 몸무게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여기 들어. 그거 그때 그거 할 때 생명 검사해야 돼. 하잖아. 그저 얼룩덜룩한 색깔 그 숫자 얘기라고 시키잖아. 그게 생명 검사잖아. 안 해봤어? 저희 나라에서 보여주고. 근데 그거 솔직히 평생 살면서 한두 번만 하는 거야. 병원에서. 그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 생명이 커서 치료되는 그런 경우는 안 생겨요. 어렸을 때 생명 아닌데 큰 생명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책 중에 정상인 사람이 못 읽는 숫자가 있습니다. 책보다 두뇌가 무거워. 근데 정상인 사람은 글자를 못 본대. 근데 생명인 사람은 글자를 보는 거야. 그 색깔의 차이를 가지고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생명이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생명인 경우 있죠? 그런 경우 거의 없고 대부분 정록 생명도 완전 생명이 아니라 생약인 경우가 돼요. 즉 생명도 완전 생명은 흑백 세상에서 쓰는데 나는 그런 사람 본 적 없고 그거 지금 뭐야 더글로리? 더글로리 너 알록달록 쓴 거 모르잖아. 그거 거짓말이야. 정록 생명은 빨간색하고 녹색이 섞여 있을 때 구분을 못하는 거지. 빨간만 보여주면 빨간은 잘 알아요. 초록만 보여주면 빨간. 근데 초록 바탕에 빨간 글씨 쓰면 몰라요. 섞여 있을 때 구분을 못하는 거야. 완전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중3 때 그거 배우고 우리 동네 아저씨 때문에 알았어. 우리 동네 그 여자애가 선생님한테 후배지. 후배가 생명 여자애가 있었거든. 근데 광교도상 아빠는 무조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추 농사가 주요 농사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어요. 고추밭에서 빨간 고추 농사. 원통 세상은 초록이지. 빨강이지. 근데 기차게 까네. 빨간색 고추만. 한 대 넣어 터질 각오로 물어봤어. 정말 죄송한데 학교에서 생명인 사람은 빨간 고추 못 간다고 했다. 구분 못 한다고 했다.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잘 알아요. 응? 장갑 괜찮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명암이 다르대. 빨강하고 초록은 초록이 더 어둡게 보이죠. 그쵸? 여기까지 인정? 그럼 조금 더 어둡게 보이는 거,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거, 빨강이 좀 더 밝게 보이니까 하얀 장갑은 배경을 바꿔버리는 거야. 배경이 바뀌었을 때 이제 부분이 될까? 그렇겠다. 자꾸 어렸을 때 배경 많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터지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거지. 역시 세상에 죽어가는 거가 없어. 그래서 자기는 항상 오른손에 복제하는 거야. 그래서 따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먼저 배경을 바꿔보고. 그럼 초록색 배경에서 하얀색 배경으로 바뀌었죠. 그럼 색깔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 그때 알았어. 아, 완전히 색깔 구분 못하는 게 아니구나. 따로 보여주는 게 아는 거지. 근데 그것도 완전히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 근데 나는 완전히 구분 못한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생명이 남자는 한 30년에 한 명 정도 나와요. 여자는 그 10배. 네. 여자는 전교생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거거든. 학교 전체에 한 명? 근데 남자는 거의 한 클래스당 하나 정도. 이 정도 하면 돼요. 왜냐면 반성 유전인 경우는 남자, 여자 나타나는 비율이 달라요. 상념주치 유전은 남자, 여자 비율이 똑같아요. 근데 생명은 열성이거든. 그래서 우성이면은 여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요. 여자 X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아. 근데 열성일 경우는 하나밖에 안 가지는 남자한테 나타나는 확률이 더 큰 겁니다. 집단조사 얘기가 하나가 여기까지 가는데 집단조사가 바로 그거야. 어떤 뭐 특정 지역이나 어떤 집단에 어떤 유전자의 출현 빈도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할 때 집단학과를 합니다. 쌍둥이 연구 그중에서도 특히 일란성. 일란성은 유전 정보가 어떻죠? 똑같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환경적인 차이다. 선생님 고등학교 동창 중에 1학년 때 쌍둥이가 몇 있었거든. 우리 반에만 큰 애들이 형제 중에 큰 애들이 있었어. 근데 한 쌍은 형제는 인정. 근데 쌍둥이 못 인정. 이렇게 차이. 키도 거의 10cm 차이. 진짜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근데 한쪽은 아씨 맞춰놓고 구분을 해도 구분이 안 돼. 둘을 맞춰놓고 구분을 해도 구분이 안 돼. 난 진짜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구분 못했어 걔네습니다. 원근이랑 동근이랑 구분 못했어. 똑같이 생겼고 얼굴은 전부 똑같다. 걔는. 또 저거 쌍둥이도 저거 다르거든. 근데 걔는 자세히 보면 좀 크게 좀 다르기는 해. 근데 그게 딱 봐서 구분이 되나? 나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선우 선수는 형제인 건 인정. 닮았어, 확실히. 근데 쌍둥이는 못 인정. 환경 차이. 나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야, 환경 차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본 게, 키도 10cm 차이 난다고 했어요. 덩치하고 성격 엄청 차이 나. 왜 그러냐? 걔네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우리 장소만 하면 되죠.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응? 둘째, 우리 장소, 우리 장소. 쌍둥이죠. 그래서 동생은 아기 때부터 그렇게 뭐 미워했다 그래야 되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형 거 뺏어 먹으면서 자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정도. 그래서 뭐 맞벌이 하시는데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애를 가서 동생은 무슨 군기 장소한 장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당한 거예요, 집에서. 나중에 그걸 알고 분가를 했다. 이거 말이 솔직히 할머니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았어요. 첫째는 그렇게 우리 장모님 이런 집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우리 옆집도 그랬는데 첫째한테는 막 온갖 것다 말썽 피우고 둘째 조금만 나한테도 막 웅둥이질하고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근데 한쪽 집은 그게 없어. 한쪽 집은 차별이 있었는데 한쪽 집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차별을 해. 큰애가 동생한테 늘 미안해. 자기는 잘한 것이 없지. 근데 내가 그거 몇번 먼저 태어나는 동생 고생. 근데 그때 그 차이 때문에 키가 한 10cm 차이나 성격은 똑같아. 쌍둥이 형 유전자가 똑같다. 형질이 차이가 생겼다. 그거는 환경의 영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쌍둥이 인건 어느 정도 돼. 그런데 요즘 누가 이직하고 있나? 피 한 방울이면 그런 게 얘기하시는데 피 한 방울이면 그 안에 유전 정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냥 분석을 해버려. 획형 분석, 염기사 분석 다 해버려. 요즘은 거기다가 한 조금 따라 그런 마이크로어레이라고 한 번에 500가지 유전자 먹다 막 10가지 유전자 먹으면 한 번은 다야. 마이크로어레이라는 게 벌써 20년 전에 개발됐어. 20년 전에. 니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 그거 마이크로어레이로 유전자 검사 다 했어. 너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사기를 쳤겠지. 의사가 아니라 병원에 사기를 쳤겠지. 여기 그 평균 내시면 결과 일찍 볼 수 있어요. 애초에 일주일이면 결과 나오는 것 같다가. 한 3주 걸립니다. 그러면 급행이라면 일주일 만에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짓말. 여기 첫째 손, 첫째. 둘째? 둘째들은 보통 급행률 잘 안 돼요. 네. 첫째 때 당해봤자, 둘째 때. 굳이 일주일이면 알 수 있는데 굳이 50만 원, 100만 원을 낸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첫째 때는 엄마도 아빠도 궁금하잖아. 첫째니까. 그러니까 낚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낚여서. 근데 결과를 보고 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런 말이야. 한마디야. 그리고 의사는 만약에 핵형 분석 검사를 했을 때 있지. 핵형 분석 검사를 했을 때 유전적 이상이 생기면 그런 소견이 보이면 가능 빨리 산모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급행료 내놔라 하면 귀시아대기를 맞아야죠. 그렇지? 즉 그런 소리를 한다. 이러면 이렇게 결과가 벌써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 검사 조항이 있어요. 애기 뱃속에 있을 때 보통 12주 이전에 한 번, 20주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하거든. 그래서 용모막 돌기 검사 한 번 하고 그 양수 검사할 때 두 번 정도 해요. 그거 할 때 두 번 정도 하는데 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하면 없습니다. 검사할 때. 그리고 한 번 검사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동시에 검사가 되거든. 그런데 의무 검사 항목에 추가 검사 항목이 있거든. 그거는 마이크로라인 한 장이면 다 검사가 되는데 그 결과를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주느냐의 차이밖에 없어. 근데 옵션으로 돈을 더 내라 그래요. 이런 검사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검사도 하실 거죠? 이런 검사도 하세요. 남들 다 하세요. 이러면서 다 검사를 시킵니다. 다만 그 결과를 결과지에 적어주느냐 안 적어주느냐 정도 차이밖에 없어. 별도로 실험을 더 하는 게 거의 아니라고. 마이크로 하나, 거래 하나면 거의 500가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한 항목당 얼마씩 돈을 더 받아요.
나쁜 놈들이지. 나는 유전자 작업을 직접 해본 사람이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 애초에 실험을 다시 해갖고 얻어낸 결과라면 돈을 더 받는 건 내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마이크로레이라는 거 한 판에 500가지 유전자를 이상 여부를 한 번에 알아요. 그것도 사람이 읽을 것 같아? 아니야, 컴퓨터가 읽어. 사람 눈으로 못 읽어요. 그 정도. 그래서 요즘은 염색체 유전자, 여기서 보면 생화학적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 뭐가 있다고? 그게 염기서열 분석이 생화학적 분석이라는 거야. 시퀀싱 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지. 일단은 핵형 분석, 사진 가지고 핵형 분석, 그 다음에 염기서열 분석. 그래서 몇몇은 핵형으로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은근 많거든요. 유전자 이상의 경우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레이 같은 거로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암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유전의 기본 원리. 사람 유전의 기본 원리. 일단 멘델의 법칙은 다 따라요. 멘델의 법칙은 기본. 저 우열의 원리도 있는데 요즘은 나 때는 우열의 법칙이라 그랬어. 근데 이게 우열 관계가 뚜렷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분리의 법칙은 법칙이야. 이거는 위배되면 돌연변이에요. 분리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중학교 때 3대1 나오는 분리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정확하게는 3대1에서 1이 왜 나오는데 3대1 나온 분리 법칙이라 그러면 이게 음성형질이 10명이 1이었지. 분명히 이런 애들이 교배를 했는데 왜 이런 스모랄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3대1로 분리돼서 분리 법칙이라고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분리 법칙은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서 둘 중에 하나만 간다고 해서 분리 법칙이에요. 뭐가 분리된다?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서 내려가서 분리 법칙이에요. 중학교 선생님들 괜찮으니까 3대1로 분리돼서 분리법칙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요 1, 열속 신종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법칙이 만들어요. 분리가 안 된다? 그럼 돌연변이. 염색체 숫자 이상이 해당돼요. 왜? 분리가 안 되고 한쪽으로 찔 끌려가지. 그럼 원래 이쪽으로 23개, 이쪽으로 23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24개, 이쪽으로 22개 가야 돼. 그러면 돌연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 팩터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이런 게. 그리고 아까 교차라는 거 살짝 얘기해줬죠. 거기서 이상이 생겨서 염색체 일부가 짧아지는 5번 염색체가 짧아지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유전 형질과 유전자 남들 이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지. 형질은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 알죠? 유전자가 뭘 만들고 얘가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직접 형질을 나타내는지 단백질이 만든 어떤 물질이 형질을 나타내는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형질은 누가 결정해? 유전자가 결정. 보통은 한 쌍이 결정하는 그런 경우를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거죠. 오케이? 한 쌍이 결정하면 단일 인자 유전. 그러면 ABO10 혈액형 단일 인자 유전이야? 다인자 유전이야? 이게 여태까지 시험 엄청 여러 번 나오는데 ABO10 혈액형 단일 인자 유전. 왜냐? 네가 갖고 있는 건 이 중에 두 개야. 그래서 단일 인자. 단일 인자 유전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지? 대립 유전자 한 쌍이 결정나는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그랬지? 네가 몇 개 갖고 있다고? 한 쌍밖에 없어. 그거에 의해서 혈액형 결정했지. 그래서 단일 인자. ABO10 혈액형은 무슨 유전? 단일 인자 유전이에요. 뒤쪽에 유전병 할 때 다시 나와요. 단일 인자 유전. 이 중에서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뭐라고? 왜냐면 우리 이런 거는 단일 인자 유전이거든요. 근데 대립 유전자가 우리 하나지. 네. 근데 얘는 이걸 쓸 수 있고 대립 유전자 가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복수 여러 개를 뜻하는. 뭐 이게 세 개가 아니라 네 개, 다섯 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게 한 쌍밖에 없으면
단일인자 유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단일인자 유전의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나 내신에 ABO20 혈액형이 다인자 유전이니? 라고 묻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ABO20 혈액형 뭐라고?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자, 니네가 갖고 있는 상동염 색채 있죠? 상동염 색채 같은 위치에는 대립 유전자가 있죠? 그럼 대립 유전자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하나는 아빠가 준 거고. 상동염 색채 하나가 엄마가 준 거고 아빠가 줬다는 얘기는 대립 유전자도 역시 하나는 엄마가 주고 하나 물려줄 때도 둘 중에 분리해서 하나. 어려운 얘기 아니고 이미 했던 거라 쉽게 쉽게 넘어갈게. 오케이? 자손의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확률 싸움이죠? 그럼 이 확률을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은 부모의 유전자를 보고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만 결정하면 되죠. 근데 생식세포 만들 때 분리 법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라지 X 모델이 라지 B 주물주물비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가지. 요거하고 대립 유전자, 요거하고 대립 유전자니까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돼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잖아.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아마 이 방법으로 배웠을 것 같은데. F는 뭐예요? 뭘 하든 똑바로 나오는. 그러면 유전자가 셋 아니면 8개가 되죠? 수능엔 거의 8개짜리 나옵니다. 하나 더 있으면 16개죠? 너무 많아. 잘하는 거. 그리고 너까지. C는 잘 안 줘요. 대소문자 헷갈려요.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라지 A분의 1을 안 줍니다. 이렇게 주지. 네. 소문자로 쓰면 애들이 열성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분명히 소문자로 쓰는 건 열성인 것처럼 배웠죠?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은 저게 소문자로 안 줘요. 학생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로 줄 때가 좋은 세상이다. 학교에서 대소문자로 주면 선생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라. 요즘 근데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저 둘 다 대문자에 플라임 붙여서 줘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라지 스몰에 이런 식으로 편한 대로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정확하게만 구분하면 돼. 사람 유전자 현상의 구분. 상념색체 유전은 남자 여자 똑같이 나타나요. 왜? 상념색체 44개, 즉 22쌍은 남자하고 여자가 어떻게?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성념색체는 남자 여자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성이면 여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 열성이면 남자한테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자, 단일인자 유전은 뭐 쌍꺼풀, 넌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 여기 쑥 들어가는 거 있죠? 쟤 되네. 들어갔는데 좀 전에? 여기가 거의 직각으로 들어가는 애들 있다고. 쑥 내려가는 애들. 너 됐잖아. 안 됐어요. 쟤 봐. 안 되잖아. 거의 이게 탁, 여기 쑥 꺼져서 들리잖아. 그래서 저렇게. 아니, 손가락 움직임. 네. 이게 우성과 열성의 차이예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아주 많이 헷갈리는데 우성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열성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우성이 좋다, 열성이 좋다는 표현이 잘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거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성인데 병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우성인데 병인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병에 대해서 배울 때 우성 질환도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수종의 대립표밀 교배에서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나면 그걸 우성. 즉 유전자형이 잡종일 때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 되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우성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한번 주의를 준 겁니다. 왜냐? 보조개나 쌍꺼풀은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끝났네.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은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하자. 다 깊은 뜻이 있어. 자,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 보통 상염색체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이라 그러는데 성염색체 유전은 보통은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반성유전은 정확하게 X염색체 유전을 반성유전입니다. 그럼 Y염색체 유전은 시험에 안 나와요. 딱 20년 동안 한 두세 번 봤나 Y염색체 유전을? 왜? 남자만 걸려. 오로지 남자. 여자 조금 강한가? 오로지 두 개의 유전. 오로지. 또 반대로 5개의 유전도 있다 있어. 왜냐면 최초의 세포질은 누구 거지? 엄마 거예요. 왜냐면 남자 아빠는 뭐 만들었어? 염색체 23개 뜩쭉 끝났어. 근데 세포질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는 미토콘드리아는 무조건 어디서 온 거야? 엄마, 외할머니 이쪽에서. 이런 걸 모계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시험에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한성 유전도 지금 본게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모의고사에서. 너네 Y형색체 유전 시험에 나온 적 있냐? 없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고 끝날 거야. 왜냐면 워낙 경우의 수가 없어. 오로지 남자처럼만 오니까 경우의 수가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를 내면 너무 쉬워. 그래서 보통 상염색체 유전, 남자 여자 똑같이 나타나는 거 상염색체 유전이고 반성 유전은 X염색체 유전을 보통 반성 유전이라고 해요. 왜 반성인 줄 알아? 대부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 반절? 반성 유전은 생명가족 예를 들게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딸이 생명이기 위해서는 아빠가 100% 생명이에요. 딸이 생명이다? 아빠가. 아들이 생명이려면 엄마가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지. 성별이 어떻게 되고 있어? 반대로 내려가지. 성별의 반대로 간다고. 그래서 반성유전. 근데 해줬어야 돼. 중학교 때 분명히 반성유전 생명에 대해서 배워 안 배워? 근데 반성유전은 왜 반성유전인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계도 가지고 이걸 기본 개념으로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따질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립유전자가 두 가지, 대립유전자가 두 가지다. 즉, 한 쌍이다지. 그러니까 이건 단일인자의 유전이야. 오케이? 눈꺼풀, 보조개, 혐알귀, 이건 뭐 다 알죠? 안 해오셔도 돼요. 응? 안 해오셔도 돼요. 절대 이거 가지고 요즘 모의고사 안 냅니다. 어떤 유전 형질 어떤 유전 형질 이렇게 나오지. 왜? 얘로 내면 우성 결성이 이미 결성된 거야. 얘 가지고 시험을 냈으면은 얘 아래축을 우성이라고 절대로 주면은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건 내신이나 그렇게 내지 절대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성은 영원한 우성이에요. 여기서 열성은 영원한 열성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거꾸로 줬다? 그건 문제 오류가 돼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은 문제에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다계도를 보고 이런 걸 따져야 돼요. 잘 봐. 구멍이 없지? 없지? 요형질은 열성이야. 부모한테 없는데 자손한테 갑종 취했다? 그럼 요형질은 뭐다? 부모는 반드시 잡종이어야 돼. 부모한테 없죠? 그럼 유전 형질은 있어 없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안 나타났지? 그래서 열성인 거야. 열성 순종이 나오려면 둘 다 각각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한테 없는데 자손한테 튀어나오면 얘는 열성이고 부모는 잡. 요즘 잡종 안 쓰지? 이형 잡종. 책에는 분명히 순종 잡종 얘기가 나오거든. 모의고사에서는 반드시 순종 잡종을 안 써.
동형접합, 이형접합이 없어. 동형접합은 순정, 이형접합은 잡종. 왜 그런지 이게 잡종이 사람한테 보면 되게 인종차별적인 얘기가 되거든. 너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10여 년 전에 시골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 선생님 조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 얘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입학생이 17명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되게 좋았어. 작년엔 10명도 안 들었는데 올해는 17명이나 들어왔다 이러면서 좋아하셨어요. 나 때는 한 학년에 100명이 넘었거든. 그 학교가 한 학년에 100명이 넘었고 내가 동네 간다할 때는 우리 동네만 70명 됐었어요. 내 기억에 68명이 나왔냐. 내가 6학년 때 우리 동네 간다할 때 68명이었어. 저는 교생은 700명이 조금 좀 안 됐었어요. 한 학년에 그래서 110명? 조금 나는 말이 조금 적어서 100명은 넘는데 120명은 안 돼서 각 학년별. 그래서 세 개만씩 찢어놨다. 한 반에 한 40명씩. 우리 때는 그 정도였어. 곧 중학교, 고등학교는 50명씩이었고 한 반에. 너희는 30명? 한 반에? 30명. 얼마나 줄 알아? 거기에 선풍기 2대 놔두면 열은 나와. 오! 나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나서 선풍기가 천장에 4개 붙어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고장나서 널널널널 소리가 나니까 선생님이 시끄러우니까 선풍기 꺼라 그래서 선풍기 끄는 수업도 없어요. 에어컨은 없었어. 창문가 죽어. 바람 들어오는 게 시원할 것 같지? 햇빛도 들어와. 겨울에는 중학교까지는 장작 썼어. 고등학교는 석유나무 썼거든? 석유 드럽게 조금 줘. 그래서 한 3교시 때 보면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돈 모아서 그냥 자. 그때 저기 등유가 1리터에 400원 했나? 얼마 안 했어. 말통 있지? 말통 하나 사면 10,000원, 20리터거든, 그게? 한 10,000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통 같으면 이틀 떼기는 힘들어. 하루는 충분히 떼는데 이틀은 떼기 힘들어. 애들이 돈 좀씩 모아서 그거 가지고 누가 살까? 반장이지 뭐 고등학교 반장이 있어. 반장들 누가 해는 걸. 반장이 그렇게 뭐, 그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몰래 나 가서 저녁 먹으러 가서 뭐야 사과도 먹고 있었어. 짤방울 다시 학교에서 기분 내는 건 90밖에 안 돼. 중학교 때는 자기가 거기에 한 반에 50명 여름에 있다고 생각해. 선풍기 4대인데 에어컨 없이 쪄서 죽어 쪄주고 너네 행복한 거야 에어컨 틀고 요즘 에어컨 안 틀어준다고 막 불만 많지. 쪄주고 그냥 말하는 식 행복한 세상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 자, 요 거꾸로 부모한테 있는데 자손한테 없는 경우는 거꾸로 해. 그러면 부모가 같은 형질이 우성 형질이야. 예를 들어서 부모는 둘 다 파란색이 있지. 근데 얘가 없네. 그럼 부모한테 나타나는 이 형질은 뭐다? 우성 형질이 돼. 오케이? 그리고 얘는 열성 순종이 돼요. 열성 순종이 나오면 걔부터 막 표시를 하고 넘어가서 열성 순종인 애들부터. 그런데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이게 상념색치 유전인지 성념색치 유전인지가 아니에요. 성념색치 유전에 우성인지 열성인지 맞아요. 이 경우는 절대 성염색체에 우성일 수 없어요. 우성이면 부모한테 무조건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 일단 부모한테 없는데 튀어나왔으니까 얘는 열성이면 결정이야. 근데 X형 색체에 있으려면 딸이 병이기 위해서 아빠가 병이어야 되지. 근데 아빠가 멀쩡하네? 그러면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일 수 없다. 반드시 우성열성 그리고 상염색체, 성염색체를 무조건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시험 문제에서 절대 안 가르쳐. 헷갈리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듣고 나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병이 걸린 거 이렇게 후끈하게 딱 쳐놔. 그래야 뒤에 가서 안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옛날에 헷갈려 이런 식으로 제일부터 뭐부터? 이런 것부터 찾는 거야. 자기 충고하면 부모한테 있는데 자손한테 없고 혹은 부모한테 없는데 자손한테 튀어나오고 이런 거 있지. 요거 딱 갖고 뭐부터? 우열부터 따르는
뭐부터 따져? 우열. 우열 따진 다음에는 항상 생각을 해. 혹시 반성 아니야? 그래서 반성 유전인지 엑센트릭 유전인지 반드시 짚어볼 거. 아무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내신에는 요 정도에서 끝나는데 그러면 걔가 터지게 비비와 제낀단 말이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거야. 다른 애들은 다 안 나와도 돼. 마지막에 얘네들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니까 얘를 알아내야 돼. 얘를. 그래서 확률 계산. 그럼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정확하면 만약에 이렇다면 이러고 경우의 수를 놓고 때려 맞추기라도 할 줄 알아요. 대신 그럼 시간이 더럽게 걸려. 문제는 그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복대리. 이거 아까 얘기했죠? 단일인자 유전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만 있어.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일인자 유전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우성, 열성 유전자밖에 없어. 한 쌍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역시 한 쌍밖에 없어. 우성 두 개를 갖고 있던지 열성 순종을 갖고 있던지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복대리 유전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세 개 이상인 경우. 몇 개 이상? 네네. 세 개 이상인 경우. 그 중에 내가 두 개만 갖고 있으면 단일인자 유전으로 치. 오케이? 만약에 단일인자 유전은 우열 관계가 명확하잖아? 그럼 표현형은 두 가지. 뭐라고? 몇 가지만 나온다고? 두 가지만. 그런데 우열 관계가 없잖아? 세 가지만. 중간 유전 배운 거 기억나? 하얀색, 핑크색, 빨간색.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만 줘도 우열 관계를 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복대림 유전. 뭐? 유전자가 A, B, O다. 혈액형이니까 A, B, O가 이렇게 명확하게 우열 관계가 있으면 네 가지. 미안. 세 가지. 아유, 잘못했어. 세 가지.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네 가지. 즉, 표현형의 가지수를 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된다? 우열 관계나 복대림 유전 이런 걸 주는 거야.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 중에 가지수를 줬다 그러면 우열 관계를 준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복대림 유전에서 가지수를 줬다라는 얘기는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랑 B일지, A랑 O일지, B랑 O일지는 또 다른 힌트를 줘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알 수 있게끔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암기. 경우의 수는 어떻게 알아? 뭐 매번 볼 때 이거 따져볼 거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나중에 빨리 보게. 자, ABO식 혈액형은 복대림 유전이야. ABO식 혈액형 뭐라고? 네. 그래서 혈액형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어야 이 대표를 달달달달달 외우십니다. 내가 이걸 따로 좀 정리해 줄게. A형 있고 B형 있고 AB형 있고 O형 있습니다. 얘는 혈액형. 응집원 A를 가져요. 얘는 B를 가지고 얘는 A와 B를 가지고 얘는 응집원이 없어요. 응집원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항원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항원.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새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의 원인. 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응집소라고 돼 있지? 뭐라고 돼 있어? 응집소는 항체야. 뭐라고?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저항하는 놈을 항체라고. A형에는 베타가 들어있고 B형에는 알파가 들어있고 A형은 하는 응집소가 없어. 오케이? O형은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A랑 알파가 만나면 응집돼서 죽어버려. 혈관 막혀서 죽어요. B랑 베타가 만나도 응집돼서 죽어. 근데 수혈할 때 있지. 수혈할 때는 응집원만 줘. 뭐 할 때는 수혈은 응집원만. 누구만? 즉 B한테 A 혈액을 줄 때는 베타는 안 가고 뭐만 간다? A만 가는 거야. 근데 B한테 A를 줬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뒤집는 거야. A한테 B를 주면 B만 가죠. B만 가는데 누가 기다려? 그래서 뒤집는 거야. 그런데 A, B형한테 A를 가도 없죠. 그러니까 A를 받아도 되지. B를 받아도 되지. A, B는 아예 응집원이 없으니까 받아도 되죠. 그래서 A형은 아무거나 다 받아요. 물론 다량으로 몇 미터 단 때려봤잖아? 그러면 이게 아예 안 갈까? 극소량은 가죠.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혈액을 하는 게 기본인데 정 급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O형은 응급 혈액. 그렇다고 너무 많이 집어넣어주면 안 돼. 왜? 요거 때문에. 요거 조금은 갈 수? 그리고 또 하나. 응집소를 다른 표현으로 써. 응집소는 알파 혈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뭐라고 쓴다고? 그럼 혈청은 무엇이냐? 혈청은 혈장이지. 혈액을 나오면 혈과 혈장으로 나뉘지. 혈장 나부면 붓거든요. 그거 안 붓게 만들어 놓으면 혈청이야. 여기서 이제 부을 때 진동이 휘휘 져갖고 피부니라는 섬유질을 끄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혈청이야. 즉 혈청 안에 이게 있어요. 항체가 혈청 안에 들어있어요. 즉 혈청을 주사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항체, 즉 치료제를 넣어줬다라는 뜻이 돼요. 알파 혈청. 근데 알파는 누가 갖고 있니? B형이 갖고 있죠. 그래서 B형 표준 혈청. 그런데 약을 사면은 응? 뭐라고 돼 있냐? 상 A 혈청이라고 돼 있어. 뭐라고? 좀 전에 했죠. A랑 알파만 넣으면 붙는다고. A에 저항한다. 그래서 항 A 혈청. 그러면 항 B 혈청은? 항 B 혈청은 베타 혈청인데도 누가 갖고 있어? A형 표준 혈청이 된다. 요즘 이거 세 번째 잘 안 쓰기는 하지만 알아는 분명히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항 A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요항 A, 항 B를 줍니다. 그래서 혈액형 검사할 때, 딱 했을 때, 항 A, 항 B 이렇게 주고 혈액형 검사했거든? 야, 이게 뭐로 주든 둘다 붙잖아? 둘 다 응집되면 A, B야. 둘 다 안 되면 O야. 그 문제는 A냐 B냐가 문제. 그래서 항 A에만 응집되면 A형, 항 B에만 응집되면 B형. 근데 요걸로 주면 그런데 요걸로 줬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 나 때는 그래서 이거 나와서 여기 A형 표준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를 베타라고 바꿔놓고 그래서 따져야 돼. 그러니까 요즘 근데 이거 말하는 거는 거의 그냥 한 A 결정, 한 B 결정. 자, 응집원은 여기 나왔듯이 적혈구 표면에 있습니다. 응집원은 어디 있다고? 응집소는 혈장 속에 있습니다. 혈청이라는 말인지 혈청이라는 말을 알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혈청을 학교에서 알려주면 안 가르쳐. 혈청이 뭐라고? 혈장 성분이다. 혈청 주사를 했다 이런 얘기 있으면 혈액에서 적혈구 빼고 적혈구, 백혈구, 혈구 빼고 혈장 성분을 넣어줬구나 이렇게. 그럼 그 안에 단백질, 항체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야. 그건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뭐 누가 요번에 코로나 때도 혈청 주사했다 그랬잖아. 즉 이미 앓은 사람 몸 안에는 이게 있는 거야. 코로나에 대한 뭐가 있어? 항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혈장만 분리하고 그거 안 붙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항체를 넣어준 거죠. 즉 치료제를 넣어준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 면역 나왔었지. 거기서 혈구를 넣어주냐 혈청을 넣어주냐로 구분하자.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 계셔. 요즘 잘 안 해주니까. 여기다가 RH 혈액형 하나 더 있죠. 네. 뭐 있다고? 알겠지. RH 혈액형 하나 더 있어. RH 혈액형은 역시 음지번은 어디냐? 적혈구 표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털 원숭이 거 있지? 그 적혈구를 빼서 토끼한테 딱 집어넣어. 이 토끼가 항체를 만들어요. 그 항체만 뽑아서 쓰는 거야. 그래서 RH 플러스가 있고 RH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는 음지원이 있고 얘는 아예 음지원이 없어요. 근데 음지소는 얘는 아예 없고 얘는 만들 수 있다. 처음에는 없어. 그래서 딱 한 번은 RH 플러스 혈액을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고 좀 소량은 한 번은 받아도 됩니다. 한 번 받으면 뇌에서 이물질이 들어왔다 해서 아까 그랬던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RH 플러스는 몰라. RH 마이너스 들어도 몰라. 그래서 그냥 수혈 받아도 돼요. 근데 RH 마이너스는 한 번만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RH 마이너스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저하세포증. 오케이? 엄마가 RH 마이너스고 아빠가 RH 플러스죠. 아빠가 뭐? 엄마는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첫 번째는 상관없어요. 첫째는 남자건 여자건 아니 그 성별은 전혀 상관없고 RH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야. 두 번째 RH 플러스가 문제야. 첫 번째 RH 플러스는 태어나. 근데 태어날 때 태반이 떨어지는 그때 태반이 엄마 모세혈관하고 애기 모세혈관하고 엉켜 있는 거잖아. 떨어질 때 적지만 씹힐 수밖에 없어. 그럼 엄마 뭘 받는? 응집소를 받는지. 응집소는 사이즈가 작아. 그래서 둘째가 RH 플러스면 태아 시절에 죽어버려. 이게 저가세포증. 이것이. 근데 뭐 둘째로 무조건 그거 아니야. 두 번째 RH 플러스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앞에 뭐 RH 마이너스가 세 티어 있었다. 응? 그럼 넷째가 RH 플러스다. 그럼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RH 플러스 중에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요즘은 출산하기 직전에 있죠. 면역 완화제를 투여해. 그러면 침입했는지 몰라. 그래서 두 번째 RH 플러스 낳으면 문제가 안 생겨.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계속 태아의 혈액을 계속 수혈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예 첫째 낳을 때 있죠. 첫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혈액만 먹는 돼요. 그때 낳기 전에 미리 면역 완화 이런 거 있지만 주사를 해서 둘째도 RH 플러스가 태어나는 문제 없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많은 저하세포증이 문제. 요것만 알면 그 다음에 한두 번만 얘기해보면 저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나오는데 이건 뭐 앞에서 같이 떠들어가지고 성염색체 유전은 한성 유전이 있고 단성 유전이 있다. 뭐가 있다? 한성 Y형색체 유전일 때 대머리 아니다. 대머리 한성 유전 아니야. 대머리 다인자 유전이고요. 종성 유전이라고 그래요. 남들 보면 아빠가 대머리면 아이고 이러는데 아빠는 대머리일 때 반은 건너뛸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할아버지는 이런데
아버지는 있다? 그럼 너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한 세대를 건너뛸 수는 있다 그래. 근데 정확하게는 X염색체 쪽에도 대머리와 연관된 문제가 있고요. 유전자가 여러 개인데 그 유전자를 키는 그 트리거가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 대머리는 무슨 특별한 병이 아니면 유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자들은. 남자는 은근 많지. 대머리학 시장이 1년에 10몇 조? 근데 아직도 성공한 예가 없죠. 그러니까 가발 쓰고 공교 신고 대머리는 반성 유전 아닙니다. 그렇죠. 한성 Y염색체 유전이라고 착각하는데 Y염색체 유전은 딱 하나 배워요. 귓속털 과다증. 귓속에서 털 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땐 모르죠. 콧수염 나듯이 나는 거니까. 근데 성인이 됐더니 애가 크니까 귀에 머리카락 자라듯이 털이 자라. 근데 딱 한 번만 레이저 시술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목은 다 태워버리면 다시 안 나오잖아. 그래서 요즘은 귓속털 과다증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Y염색체 유전은 한성 유전은 우리 그거밖에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염색체 유전 중에 반성 유전인데 무슨 유전? X염색체 유전. 그래서 우성이면 누가 더 많이 나타나? 여자가. 열성이면 대표적인 예는 조금 전에 우리 아까 열심히 얘기하던 네. 또 하나는 화로병. 여기서도 봐. 잘 구분 못한다 그랬죠? 완전히 그 맹자가 맹인할 때 그 맹이거든. 완전히 구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이제 단통병이 시험 진짜 더럽게 나다. 생명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혈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우병이 해외에는 진짜 많은데 혈우병은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이죠. 근데 유럽의 귀족들한테 좀 많았고요. 왜냐하면 근친을 잡아. 그래서 오래 못 살고 죽었습니다. 잘만 관리하면 뭐 성인까지 살거든요. 성인은 한 40대, 50대까지 살 수 있는데 대부분 그 관리가 안 되니까 늘 빈혈에 시달리고 그리고 얘네는 밥 먹다가 햇볕 물면 병원 가서 지져야 돼. 연필 갖다가 피나면 앰뷸런스 타고 같이 지져야 돼. 응급환자야 걔네들. 근데 처음에 1900년대 초반이죠. 그때까지 혈액병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아스피린을 먹이고 혈액병 환자가 코피가 터지잖아. 그러면 아스피린을 먹이고 운동을 시켰대. 아스피린을 먹으면 피가 안 묻어요. 피가 안 묻어. 둘째,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서 피가 안 묻어. 거의 죽이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의사들의 공식적인 처방이에요. 근데 그걸 빨리 캐치한 사람이 있으면 라스푸틴이라고 러시아에 그 요슨 하나 있단 말이야. 목사가 그래야 된다. 걔가 러시아 황태자의 혈우병을 완화시켰대. 근데 얘가 치료할 때는 황제조차 못 보게 된다. 아무것도 안 시키고 편안하게 있으면 피가 제일 빨리 멈춘대. 근데 보기에는 어때? 완화된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지? 그래서 진짜 비선실세가 돼가지고 러시아를 찜쪄 먹다가 공산주의 혁명은 빨리, 그러니까 냉소수 결국 일어났을 건데 더 빨리 일어나게 한 원인 중에 하나로 라스푸틴. 진짜 뭐 전쟁 나가 있는 장군 뭐가 저 이렇게 자를 정도였대. 전쟁을 나간 장군을 교체할 정도였대. 권력이. 황제하고 황태자가 하나밖에 없었거든. 다른 내신은 있었지만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얘를 치료해준 사람이잖아. 뭐 들어달라는 건 다 들어줬대요. 장관도 이렇게 칠 수 있을 수준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얘가 깨끗했으면 됐잖아. 근데 비리의 온상, 오국 비리의 온상이야. 진짜 심했대요. 그래서 저기 광장에서 도쳐 맞고 죽었잖아.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혁명이 빨리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래요. 그게 혈우병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한 번 했던 거니까 크게 문제 없겠죠. 다만 이제 더 복잡해져요. 문제 낼 때. 왜냐면 이거 딸랑 독립으로 잘 안 줍니다. 보통 두세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섞어서 주니까 문제죠. 자,
봅시다. 빨리 써야 돼. 책할 줄 알아야 돼. 부모한테 근데 단어만 추천하죠.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죠. 따라서 이 유전 연기는 열성입니다. 뭐라고? 부모한테 답변을 죠. 그런데 딸이 병인 경우 줬다면 훨씬 좋았을 거야. 근데 없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게 가능성인지 아닌지 가능도만 가지고 사실 해석이 안 돼. 근데 문제에서 생명이라고 줬죠. 그럼 무조건 반성으로 가죠. 그런데 내가 아까 뭐부터 쓰라고 했어? 열성인 애들부터 써라고 그랬죠? 병 많다. 얘는 X 플라는 마이, 얘는 X 플라는 X 플라인, X 플라는 마이. 이렇게 마음이 있는 애들부터 먼저 쓰세요. 근데 요거 두 가지부터 엄마가 준 거죠? 근데 정상이죠? 그러니까 X, X. 얘도 요거 얘가 준 거죠? 남자는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써놓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없지만 이제 간성유전이 아닐 경우 있죠. 딸이 병인데 아빠가 멀쩡한 걸 하나 어딘가 간성이 아니고 간성인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줍니다. 따질 수 있게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반성 아니야 근데 DNA 상대값 있죠. 상대값이 뭐 상대값이 어떻다라는 얘기 나오잖아. 뭐 합쳐서 얼마 이런 얘기 나오면 일단 반성이 객관이라고 생각하세요. 90% 이상 거의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성입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반성 유전을 결정하는 또 한 가지 포인트. 요즘 잘 나오는 엄마 아빠가 응?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있죠. 근데 엄마도 스몰 A 하나, 아빠도 스몰 A 하나. 근데 그럼 엄마가 스몰 A 하나뿐이다라는 얘기는 엄마 라지 A 하나 있다는 얘기죠. 아빠는 라지 A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성 유전은 없죠. 그런데 그 엄마 아빠 그럼 당신이야.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렇다면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라면 이게 성형색체에 있다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어떤 유전자 개수가 똑같은데 표현형이 다르다. 이건 반성을 뜻해. 그리고 혹은 엄마만 가지고 있다, 아빠만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것도 웬만하면 다 반성 유전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오케이? 아인자 유전은 미안한데 아까 20분 내가 까먹어서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아인자 유전은 지금 너네 둘밖에 없고 뒤에 1시간이 비어가지고 5분 딱 진짜 5분만 하고 끝낼게. 다인자 유전은 요즘 대세야. 요즘 19번 문제 저 1, 등급한 문제 있잖아. 킬러 문제 대세가 이 다인자 유전이야. 요즘 다인자 유전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돼. 자, 그럼 첫 번째 엄마도 아빠도 아빠도 3개, 엄마도 대문자 3개죠. 대문자 3개가 있어요. 그러면 표현형의 가지수는 대문자 개수에 의해 결정나니까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6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6개죠. 그러면 대문자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해? 6개. 그럼 표현형이 몇 가지가 돼? 7가지. 0이 나올 수 있어요. 0, 1, 2, 3, 4, 5, 6. 그래서 대문자 가지가 7가지. 이게 첫 번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까먹을 수가 없죠. 시험 볼 때 조금만 정신 차리면 돼요. 표현형이 유전자가 3쌍이면 표현형이 몇 가지? 7가지야.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세법을 봐야 돼. 가지수가 라지, 스몰에 그러니까 라지, 라지 B, 라지 D 라지, 라지 B, 스몰 D
라지 A, 스몰 b, 라지 D, 라지 A, 스몰 b, 스몰 b,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B, 스몰 a, 스몰 b, 스몰 d. 8개죠? 이거 다 만들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문자 개수. 그럼 이쪽에서 똑같은 대문자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8개 해서 총 6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이거 다 그릴래? 미쳤니? 아니죠. 그러면 이거 차이가 이런 확률이죠. 얘는 2개짜리죠? 8분의 3이에요. 2개짜리는 얼마? 그러니까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0개짜리죠? 그러면 얘가 8분의 1, 얘는 8분의 3, 얘도 8분의 3, 얘가 8분의 1이에요. 똑같죠? 그럼 16개로 짧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또 엄마, 이거는 아빠 거고 엄마 거는 뭐 1개, 2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뭐 1개, 2개, 3개, 뭐 0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엄마랑 똑같다 혹은 아빠랑 똑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 돼? 똑같이 3개라는 뜻이 되지. 그렇죠? 역시 이거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그러면 3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봐봐. 요거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죠? 이거 63개 그려놓고 다 얘네들 3개짜리 찾을래? 헷갈려, 뭐 잘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 쉽게 나오죠? 근데 그럼 요 확률이 얼마냐?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야. 요 확률은 얼마냐?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얘도 역시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마지막에 얘는 8분의 1 곱하기, 그럼 이거 얼마? 64분의 2, 9, 9, 2래. 2이 정답. 합은 얼마야? 64분의 20. 즉, 20이잖아. 부모랑 똑같은 확률이 64분의 20. 64분의 20이 아니라 16분의 5라고도 나오니까 헷갈리지만 약분할 수 있어. 요 숫자 정도 외워주자. 요 정도 외워주자. 왜냐면 너무 잘 나와. 근데 다 외우지 마. 4개만 외워. 몇 개만 외우라고? 64분의 1, 64분의 6, 64분의 15. 이거 똑같아요. 좌우 대칭이야. 이거 표준 정규, 수학에서 요즘 정규부호 곡선이라 그러지. 라떼는 표준 정규부호 곡선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죠. 아니면 요거하고 똑같아. 하나짜리 얼마? 하나짜리 나오려면 어디 있어? 여기서 하나. 그치? 또 어디 있냐? 0개짜리 봐봐. 0개짜리 나오려면 0밖에 없지, 5밖에 없지. 8분의 1, 8분의 1에서 64번. 이 숫자를 요 개념을 알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오케이? 그리고 누구도 3, 3, 6개짜리 요밖에 없지. 8분의 8, 8분의 1, 64번. 그리고 뭐 3개짜리 계산해봐. 2개짜리는 어디 나와? 여기서 하나. 그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치? 그럼 요거 어떻게 계산하면 8분의 3, 8분의 3. 더하기 8, 이것도 또 8분의 3, 8분의 3이지. 그 다음에 8분의 1, 8분의 1. 그럼 64분의 9, 9, 1? 아닌데? 지금 2개짜리 했죠? 그냥 이거 8분의 1이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도 8분의 1, 여기도 8분의 1이잖아. 8분의 3이네. 그럼 얼마? 그러면 2개가, 여기 하나 나오죠? 1, 1, 2, 0.
요거만 똑바로 잡으면 되는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럼 요거는 얼마? 8분의 3, 8분의 3. 두 번째는 8분의 3, 8분의 3. 세 번째는 8분의 1, 8분의 3. 그렇죠? 그러면 9, 3, 3이니까 얼마? 15. 두 개짜리. 두 개짜리랑 몇 개짜리 똑같고? 네 개짜리 똑같고. 요걸 따질 줄 알면 이건 굳이 외우기 편한데 왜냐면 빠르고 편하니까. 학교에서 이 정도까지 좀 그러니까 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럴 거야. 외우면 빠르고 편합니다. 학교에서 안 해도 돼는 무슨 뜻? 나만 안 낼 거야 라는 뜻이야.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올 수 있어도 모의고사나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외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끝. 뒤에 어디까지? 233쪽까지가 숙제가 되시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